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첫날이었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넥타이 매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식탁에 앉은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여서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들 하지만 제게는 그날부터 불안감이 집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꺼져내렸고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를 더 아프게 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저는 식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집에만 있을 거야?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알아보려고. 그 말이 유난히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쉬는 시간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뒤엉켜 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두면 퇴직금도 금방 없어져.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 화를 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지우고 다시 적고 또 지우는 동안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몰래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들리는 계산기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소리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 대신 작은 불꽃이 스친 얼굴,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이거 어때? 휴대폰 화면에는 꽃 택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 박스 포장, 배송 등등. 솔직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나도 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조였습니다. 꽃? 왜 갑자기 꽃이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해봐야지.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지, 얼마나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몰아붙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결국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이번엔 도망치면 안 돼 정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불안했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꿈을 꾼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올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방 조명 아래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처음으로 꽃시장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주머니 안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마치 시험 보러 가는 아이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잘 다녀올게.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안전운전하고
조심히 다녀와.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집안이 텅 비었을 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서도 혹시 안 좋은 소식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사진 몇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꽃이 산처럼 쌓인 시장 풍경, 화려하고 정신없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여보, 사람 진짜 많아. 여기 완전 정신없는 곳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힘든 경쟁이라는 틈에서 저 사람이 잘 버틸 수 있을지, 바가지는 안 쓸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과 함께 여러 개의 박스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장에 갔었는데 어땠어?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다 비싸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어려워.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인데 당신은 그래도 시작은 해봤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뭘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남들 따라 다니며 샀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남편의 답답함에 화가 났고 준비 없이 뛰어든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시장에 갔어야지. 남편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나도 알아보고 준비했어. 근데 가보니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 그 목소리에 화 대신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완전히 겁먹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꽃을 정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꽃들을 물에 담그고 포장지를 만지작거리고 어설프고 느렸지만 둘이서 웃으며 정리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첫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우리에게 첫 주문이 들어온 거야? 남편이 어린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몇천 원짜리 주문이었지만 우리에겐 첫 번째 기적 같았습니다.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움도 따라왔습니다.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실수하면 어쩌는지.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포장을 연습했습니다. 테이프를 잘못 붙이고 리본을 엉키게 묶고 실패를 반복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오늘 좀 자신 없어졌는데 그래도 포기하긴 싫어.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 나도 무서워. 근데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를요. 며칠 뒤 아침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주문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이나 타놓고도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포장을 했고 손끝이 얼어서 테이프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어캡을 감으며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상품이 얼지는 않을지, 말로 꺼내면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는 쌓여만 갔고 거실은 작은 창고가 됐습니다. 택배차가 떠나는 순간 저는 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그 장면이 길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조용했고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였는데 전화를 받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요. 사장님, 꽃이 다 얼어서 왔어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곧이어 상품 관련 사진이 쏟아져 왔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꽃잎, 축 늘어진 줄기, 젖어버린 포장지. 10개, 20개, 30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상품 관련 클레임 전화가 계속 오네? 어쩌면 좋아? 남편은 주문 내역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지? 새벽까지 환불 요청과 화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반품 택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쌓인 택배 박스 더미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거를요. 와, 이게 다 뭐야? 상품이 왜 다 이렇게 되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 박스야. 배송되었던 물건이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 반송된 물건들을 거의 다 옮기고 우리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얼어붙은 꽃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포장한 희망이 전부 쓰레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집어들고 거칠게 두드리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엔 내가 해버린 실수 때문에 우리 손해가 너무 커.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지? 그의 말에 제 속이 들끓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말이 입에서 먼저 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추우면 꽃이 얼을 수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설마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다는 말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저는 더 세게 말해버렸습니다. 몰라서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말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박스를 접기 시작했고 반품된 꽃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으며 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환불 금액 문자 알림이 계속 들어왔고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녘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그만둘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뭐라고 했어? 더 망가지기 전에 여기까지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저도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나의 말은 머릿속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멈추면 더 마음이 아플 거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내가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면 하늘도 우리를 도울 거야. 그날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눈물과 함께 다시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잔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반품 사태가 겨우 진정되자 숨을 돌리게 해주던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대량 주문을 넣어주던 곳. 남편은 그 업체를 거의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 사장님이 계속 전화 안 받아. 왜 이러지?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정산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 회사 문 닫았대. 저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어디가요? 회사를 완전히 폐업하고 사라져버렸어. 제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 업체에 묶여있던 미수금은 우리에겐 전 재산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럼 못 받은 미수금은?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못 받을 것 같아. 박 사장을 찾을 수가 없대.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해? 남편은 뒤돌아서서 벽만 바라봤고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왜 하필 그 사장님을 그렇게 믿었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도대체 뭘 한 거야? 남편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설마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어. 몇 달 동안이나 거래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내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는 바닥이었고 카드값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그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소리도 못 냈습니다. 새벽에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불도 안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안 자고 왜 일어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망쳤어.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당신만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조차 그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빚이 생겨버리고 말았어. 엄청난 빚말이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 그 순간부터는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도 크게 느껴졌고 전기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낮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통화는 대부분 대출 상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빚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숫자만 바라보는 모습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미안함이 쌓이면 화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보고만 있어? 말 좀 해. 남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는 다음 달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저의 머릿속이 띵 울렸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 내가 아이들한테 잘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마. 그의 말이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왜 다 혼자 떠안아? 남편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은 방에 틀어박힌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싫어. 이런 나한테 정말 미칠 것 같아. 남편의 말은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가족 먹여 살린다고 큰 소리 치던 내가 이 꼴이 되어버렸어. 정말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남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늘 버팀목이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만두고 일용직이라도 할까?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래?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남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럼 뭘로 버텨?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당신과 나의 튼튼한 몸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실패 원인을 적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얼었는지, 왜 속았는지, 왜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남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매뉴얼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 거야. 그래 여보. 감으로만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거실 벽에 상황판을 붙이고 포장 온도, 사입 기준, 거래처 계약 방식, 재고 관리 방식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벽돌을 쌓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시장에 다시 나갔지만 예전처럼 헤매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트를 들고 가격을 적고 비교하고 여러 상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이 꽃 겨울엔 어떻게 포장해야 안 얼까요?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꽃을 다른 방식으로 포장해 베란다에 두고 냉장고에 넣고 온도를 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실패하면 기록했고 성공하면 별표를 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감으로 안 할 거야. 제품 모두 매뉴얼을 만들었어.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숨이 멎었습니다.
삐뚤한 글씨였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습니다. 당신 이런 거 정말 잘하네? 우리 남편 진짜 최고야. 이제야 뭔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언제나 최선을 다해볼 거야. 우리는 소량 판매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개, 20개씩.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휴대폰 주문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배송이 잘 왔고 꽃이 싱싱하다는 리뷰였습니다. 그 리뷰를 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리뷰가 왔어. 완전 좋은 후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버텼거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후 우리의 하루는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났습니다. 온도 몇 도, 포장 몇 겹, 주문 몇 건, 반품 몇 건. 택배차가 떠날 때마다 심장이 같이 떠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좋은 리뷰는 점점 쌓여갔고 반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벌써 3번째 주문이야. 이런 단골 고객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겠어. 그날 우리는 분식집 떡볶이로 작은 회식을 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식사였는데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나 요즘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여보, 나도 그래. 예전엔 매일 무서웠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이제 시작이야. 방심하지 마. 응, 알았어. 다시는 없을 이 기회 절대 안 놓쳐. 남편은 이제 꽃이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사진톤을 통일하고 문장을 다듬고 후기를 분석하고 이름도 기억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여보, 이 이름 어때? 괜찮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기억나. 고객 메시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하고 작은 혜택을 챙기는 남편을 보며 많이 걱정도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겠어. 지금은 고객에게 믿음을 쌓는 중이야. 좀 덜 남더라도 우선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번 달 처음으로 흑자로 바뀌었어.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비를 쓰고도 남은 돈 처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이 늘면서 남편은 다시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포장을 하다가 박스를 떨어뜨리고는 멍하니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는 힘들어 안 되겠어. 사람을 써야 할 것 같아. 인건비가 무서웠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직원을 뽑았고 남편은 처음엔 직원들 앞에서 눈치를 보며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 좀 할게요.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야. 직원 눈치 볼 필요 없어. 사람 쓰는 게 더 무섭네.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 그러다 어느 날은 직원이 주문을 잘못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남편은 잠깐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생기게 같이 신경 써서 해봐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로 망가진 게 아니라 실패로 단단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가게는 한 팀이 되어갔고 매출은 안정됐으며 흑자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도 흑자야. 나 이제 혼자가 아니어서 더 든든해. 당신, 이제 정말 사장님다워진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워. 모두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어느새 우리 집에서 새벽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걱정 대신 계획이 먼저 떠올랐고 남편은 시장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올해 정산표야. 이만큼 남았어. 빚을 갚고도 남은 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냈네? 나 포기 안 하길 진짜 잘했지? 그때 당신 무너졌을 때 진짜 무서웠어. 나도 그때 나 자신이 제일 무서웠어. 모든 게 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이겨낸 거야.
어느 주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을 때 남편이 계산대로 먼저 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드실 만큼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겠어. 무엇이 제일 중요해? 포기 안 하는 정신력이야.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였습니다. 지금 무너진 누군가에게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길이 열린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증거라고요. 누구에게나 힘든 길이 있겠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